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대정에 한 남자의 괴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곳에 에이스 변호사 차변을 찾아온 것이었죠. 이어서 뭐야 이거? 그가 던진 것은 판사가 머리에 총을 맞았나? 왜 반을 떼주라는 거야? 제3분할 판결문. 평생을 집구석에서 애들하고 띵가띵가한 여자한테.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는 거라 그런데 억울하시면 항소하시죠. 단 1g의 동요도 없이 그리고 반말하지 마세요. 그 누구보다 침착하게 남일처럼 얘기할 거야? 남일 맞습니다. 그저 팩트로만 변호사는 선생님을 대변해드리는 거고 판결은 판사 일, 재산을 주는 것은 선생님의 일. 그러니까 엄연히 남일 맞습니다. 제대로 후드럽혀주기 시작합니다. 아 근데 이 여자가 보자보자니까 이씨. 그럼 상담 잡아드릴까요? 정말 감정이라고는 1도 없어 보이는 이게 아주 손 나르는 거구만. 티발씨 변호사였죠. 여기서 그리고 한 걸음 더 가시면은 저희 고객에서 피고소인으로 지위가 바뀌실 수도 있어요. 로펌에서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은 자살 행위란 것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상 고객은 물러가고 몇 분 뒤 새 클라이언트를 보자마자 딱 봐도 외도네. 그의 의뢰 사유와 설득해서 적당히 합의로 끝내세요. 해결책까지 제시해버리죠. 외도가 아닐 수도. 얼굴에 결핍이 보여.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깔끔한 옷차림, 자연스러운 터치, 그녀는 그렇게 단 10초 만에 적당한 친절함, 딱 외도 재질이잖아. 겉모습만으로 의뢰인의 모든 것을 파악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와이프한테 소장 받아오셨네. 아들은 꾸역꾸역 증인하라고 데리고 왔고. 잘 해보세요. 이어서 그의 서류를 검토해보자 진짜? 진짜로 외도네. 차변인 말은 그대로였죠. 대체 장경 변호사다! 뭐하는 변호사인 걸까요? 굿파트너 바로 시작합니다. 몇 시간 전 설레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준비 중인 신입 변호사 한유리. 합격하면 그녀의 꿈은 기업팀에서 일하는 거 맞는 거죠? 기업팀 법무법인의 에이스 변호사가 되는 것이었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안내받은 층수에 15층. 이혼 전문팀이라는 글귀가 보입니다. 기업팀은 13층인데?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이혼 전문팀 신입이죠? 역시나 틀리지 않았죠. 전 기업팀. 그때 전설의 이혼 전문 변호사 아 변호사님 오셨습니까? 차은경과의 대면이 이어집니다. 등장과 동시에 그야말로 모두가 기립 인사를 하는 이혼 전문팀의 신과도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그녀는 면접에서 1등한 친구 겨우 이혼팀으로 충원한 거니까 신입들에겐 이번엔 절대 내보내면 안 돼요. 이혼 전문팀의 악마 그 자체이자 내가 내보냈니? 지들이 나갔지. 신입 킬러였습니다. 지난달까지 신입 3명 나갔어요. 선배 견디기 힘들다고. 그리고 사실 유리는 은경과 구면이었죠. 심지어 내가 학생한테 문제 하나 내볼까요? 강의자와 네. 학생의 관계로서였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뢰인이 찾아왔어요. 배우자와는 1년 정도 별거 중이고 이혼 후 새롭게 만난 사람과 새 출발을 하고 싶다고 변호사에게 하소연을 하죠. 뭐라고 답변할 건가요? 이에 유리는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외도를 저지른 당사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답하겠습니다. 교과서적 정답을 말해보지만 돌아오는 건 그래서 자네는 변호사가 아니라 로스쿨 학생인 거야? 그저 모욕뿐이었죠.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시키는 것이 원칙. 변호사가 원칙이나 읊어대면 법전하고 뭐가 다르죠? 법은 AI가 더 잘 알 텐데. 마치 3년간 공부한 모든 것이 의미 없어지는 듯한 인생 최악의 날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3차 대면의 시간이 찾아오는데 안녕하세요. 한율입니다. 역시나 시작부터 사무실에 한유리는 없어요. 한유리 변호사만 있지. 최악의 첫인사로 맞이해주죠. 하지만 죄송하지만 일지망에 기업팀을 썼는데 유리 또한 만만치 않게 당돌한 MZ 신입이었습니다. 면접은 통합으로 보고 배정은 우리 몫이에요. 왜 저만. 그리고 기억력 천재 은경 또한 이혼 사건은 대부분 의뢰인의 하소연을 들어주는데 많은 시간을 뺏긴다고 들었습니다. 그녀와의 첫 만남을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아직도 이혼 변호사의 일이 그 뒤끝 또한 하소연이나 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세계 챔피언이었죠. 혹시 그때 제 말 때문에 일부러 저를 이혼팀에 배정하신 건가요? 내가 그렇게 한가해 보여요? 그 인과관계 분석을 다시 해보는 게 어때요? 이에 이어진 그럼 유리의 인과 추론은 혹시 제가 합격자 중 점수가 가장 낮았나요? 그럼 사실과는 정반대였지만
세치어일이 변호사답게 거짓말은 하지 않으면서도 대표님이 일지망으로 바로 배정하지 않은 건 아주 교묘하게 어쩌면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겠지? 그 말을 사실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허나 그럼 기업팀으로 이동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포기를 모르는 불굴의 유리를 이혼팀에서 실적을 내요. 딱 두 마디로 앞으로 10건 연달아 승소하면 팀 이동 의견 대표님께 올려줄게요. 이혼팀의 충성노예로 만들어버리죠. 10건 승소하면 기업팀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니까? 그렇게 이혼팀에서 탈출하기 위한 유리의 아이러니한 다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진 아, 두 번째 스텝은 차는? 저는 지하철... 차부터 사요. 변호사로서 가장 중요한 팔 걷어봐요. 시간 약속을 확실히 지키기 위한 시계도 사고 두 가지의 변호사한테는 시간이 생명. 필수 준비물 세팅이었죠. 그런데 자꾸 핸드폰 꺼내서 시간 확인하면 그거 의뢰인한테 매너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 대정은 국내 3위 안에 드는 대형 로펌이에요. 수입료도 다른 데보다 3배 이상, 월급도 3배 이상. 그녀의 논리는 그러니까 업무 시간도 3배의 효율로 써야죠. 정확한 수치에 입각한 빼박캔트 반박 불가였습니다. 심지어 일 시작 안 하십니까? 한유리 변호사? 출근 채 2시간도 안 돼서 한 더미에 30건, 총 60건. 어마무시한 업무가 할당되고 내일부터 바로 재판 들어가나요? 재판 바로 내일이었죠. 11시에 예약하신 박종신님과 아드님 함께 오셨습니다. 게다가 그 재판 의뢰인 11시에 첫 미팅 잡혀 있어요. 서류 정리하고 상담실로 와요. 11시요? 11시 그녀의 첫 상담은 10분 남았는데요?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 출근 2시간 10분 만에 세팅됩니다. 그렇게 10분은 순식간에 흐르고 안 가고 뭐예요? 아, 그 상담실 어디... 아직 상담실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녀가 아, 저 진짜 혼자 상담하나요? 그럼 솔로 상담을 맡게 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스파르타 로펌 코스였습니다. 그때 클라이언트를 보자마자 딱 봐도 외도네. 의뢰 사유를 비롯한 그의 모든 것을 파악한 그녀였고 정말로 외도네. 차변에 많이 들어맞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아닙니다. 하지만 저 와이프 말고 다른 여자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의뢰인의 말투에서 또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소장에 보면 증거가 안 붙어있긴 하네요. 증거가 없으니까요. 있을 수가 없죠. 바람을 핀 적이 없는데. 너무나도 억울해 보였죠. 장은지라는 여잔 누군가요? 내연녀가 아니란 거죠? 저희 여직원이에요. 그럼 원고가 왜 이런 소장을 낸 거죠? 의뢰인의 주장은 와이프가 의부증이 있습니다. 원고의 의부증, 그것도 야, 이 연놈들 어딨어? 매일같이 회사에 찾아올 정도로 심각한 지금 창고에서 재고 파악 중이지. 니네 아주 다 한 통속이지? 그 새끼가 얼마 주다? 의부증 말기 수준이었습니다. 민준아, 심지어 너도 변호사님한테 얘기 좀 해봐.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을 아들이 네, 의뢰인의 주장에 아빠 말이 맞아요. 힘을 실어주죠. 엄마가 의심이 좀 심해요. 어느 정도길래요? 아빠 자고 있을 때 저한테 핸드폰 뒤지라고 시켜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아빠 회식 가면 어딘지 찍어서 보내라고 하고. 이게 사실이라면 도무지 같이 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그런데 박종식 님도 이혼 원하시는 거죠? 아니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 이혼 안 합니다. 이혼 거부 의사를 표명합니다. 좀 아픈 사람이긴 하지만 제 첫사랑이고 민준이 엄마예요. 뒤로만 보면 가정 지켜야죠. 피고가 아닌 무고한 피해자에 가까웠죠. 이에 유리는 소장에 외도 증거가 없어서 이혼 사유가 부족해요. 원하시는 대로 기각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로서 꼭 기각시켜 주시는 거죠. 절대 해선 안 될 금기어 저만 믿으세요. 확신의 워딩을 내뱉어버립니다. 저만 믿으세요? 왜냐하면 전문직 가진 사람은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법이란 건 의사가 사람의 생명을 걸고 나만 믿어라. 변호사가 누군가의 인생을 놓고 나만 믿어라. 이거 뭐 신입니까? 법 외엔 그 누구도 단정할 수 없기에 그것도 신입 변호사 주제에? 법인 것이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유리도 근거는 있었습니다.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증거 없으면 위자료는 빼고 재산분할만 합의시키면 되겠네.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허나 법원에서 뭐 둘이 잘 살아보세요 한다고 깨진 유리가 다시 분나. 은경에게 변호란 사건 회전율을 좀 높일 생각을 해요. 그저 비즈니스에 불과해 보였죠. 네? 회전율이라면 식당의 테이블 회전율 같은 거 말씀이신가요? 그래요. 에이먼드다가 힘쓰지 말라고요. 심지어 원고가 의부증이 심했다고 해요. 바람핀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해. 자기 남편, 자기 와이프 다 의처증, 의부증이라고. 설마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 누구도 믿지 않는 게 그녀의 철칙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렇다고 하니까요.
원피고의 결혼 생활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니까. 자식이라고 다 할 수는 없어요. 그야말로 자식도 부모가 정제해서 보여주는 모습만 보는 거니까. 극강의 티바시 변호사와 내가 보기에는 피고가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걸로 보이는데. 저는 외도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기각시키겠습니다. F 세계 챔피언 변호사의 만남이었죠. 하지만 남편이 바람피는 건 와이프가 무조건 알게 돼 있어. 모든 감각으로 알아.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의 경험은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 못한 사람들만 있을 뿐이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뭐 차차 깨닫게 되겠지만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자기가 얼마나 오만한지. 그날 밤 법무법인 대정의 15층 이혼 전문팀엔 딱 2명 은경과 유리의 야근이 이어지고 다음날 법정으로 향하는 길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이 시험 직전까지 노트 들고 다니고 초짜변들이 배지에 검은 정장 입고 재판 직전까지 기록 보는 거 국룰인가? 모든 게 상극인 두 사람의 교육기간 동안 당분간 태워줄 테니까 그 전에 빨리 차 사요. 기묘운동이 시작됩니다. 도대체 뭘 그렇게 봐요? 둘은 그 판사님이 뭘 물어보실지 몰라서. 학생과 강의자로서 만났을 때와 걱정이 뭐 학교인가? 단 1도 달라진 게 없었죠. 문제 듣고 정답 맞히는 거 의미 없어요. 또다시 폭풍 갈굼이 시작되지만 재판은 판사를 내 페이스대로 설득해가는 과정이에요. 유리 또한 네, 그래도 첫 재판이니까 잘 알고 가야죠. 아주 착한 말투로 할 말은 다 아는 타입이었습니다. 판사가 묻는데 대답이 막히면 다음 기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한마디면 돼요. 태연하게. 차변이 재판치 특기를 알려주지만 누가 봐도 듣고 흘린 제스처였죠. 몇 시간 뒤 재판이 시작되는데 피고 1측 이혼 의사가 어떻습니까? 유리는 피고는 이혼에 부동의합니다. 원고의 의부증으로 오히려 피고 1은 혼인기간 내내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오히려 원고에게 유책이 있으므로 본 청구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로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싱핑다운 법률 교과서적 내용과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자녀를 시켜 피고 1의 휴대폰을 몰래 보고 감시차 회사에 찾아온 것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에 걸맞는 국어책 읽기 신고까지 시전해준다. 7월 22일 그리고 9월 3일 등 변호사님, 날짜는 기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은경의 심기는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재판장님 그런데 그때 죄송합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도착하고 결론 계속하시죠. 네, 역시나 차변의 합의 추천을 무시한 채 증거도 전혀 없이 위자료를 청구하고 기각 목표로 달려가던 그때 재판장님 원고가 변호사 선임을 늦게 하는 바람에 오늘 오전에 증거를 제출했습니다만 피고 측에서 아직 확인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싸늘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 화면 띄워주시죠. 이어서 화면에 보인 증거는 차마 눈뜨고 보기 민망한 빼박힌 듯 파렴치 불린 증거였죠. 상속해주세요. 이 자리에서 저 처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원고 측이 그냥 명확히 해주시죠. 그렇게 네, 재판장님. 사디스트 판사에 의해 근처에서 성관계 할래요? 라고 하자 피고 2가 좋죠라고 답하고 다시 피고 1이 콘돔을 가지고 오라는 말을 초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기조차 버거운 그럼 이응 리을은 뭔가요? 유사 성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 자료가 부건 참시당합니다. 피고 측 대리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에 머리가 새하얘진 유리는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뱉고 보지만 재판장님, 그 다음 멘트는 위의 증거는 저도 처음 보는 것들이라 목소리까지 떨려오고 하필 이 순간 판사가 묻는데 대답이 막히면 다음 기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한마디면 돼요. 최악의 타이밍에 은경의 치트기가 떠올라 버리죠. 다음 기회까지 답변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첫 재판이자 최악의 재판이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심지어 나오자마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따구로 밥 먹고 사는 거 누가 의미도 알고 있냐? 패드립을 변호사가 되고 나서 듣고 말죠. 폭행죄, 모욕죄에 해당하세요. 게다가 야 이거사, 너 박종식이 첩이지? 말도 안 되는 인신공격까지 당신 사실 확인하고 변론 똑바로 해! 평생을 꿈꿔왔던 변호사는 어디 할 게 없어서 첩지러웠냐?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58,000% 달랐습니다. 이 정도면 첫 재판에 이게 뭐야 진짜. 굳이 차변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만둘 것 같은데 엎친 데 덮친 겨 도망쳐온 화장실로
저 변호사년 원고팸이 들어와 버리죠. 분명히 박종식 새끼 애인이야. 둘이 앉았으면 저렇게까지 할 리가 없지. 미친 거 아니야. 진짜. 그렇게 영겁 같던 모욕의 시간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 수업을 제대로 했네. 오늘 유리의 패착은 내가 말했잖아. 뻔해. 피고의 말을 바람 펴놓고 감당 못하니까 무조건 아니라고 버텨보는 거. 아, 저런 사람들은 결정적인 증거 나오지 않는 이상 절대 자기 변호사한테도 인정 안 해.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정시키고 바로 합의시켜. 유리의 신념과 어긋나지만 지금은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었던 의뢰인이랑 얘기해보겠습니다. 얘기가 아니라 리드를 해야지. 몇 시간 뒤 변호사님, 박종식님 모셨습니다. 유리는 의뢰인을 보자마자 증거 없을 거라면서요? 파렴치 증거를 내밀며 아니, 거짓말을 한 그에게 왜도 아니라면서. 불만을 폭발시키죠. 제가 오늘 법정에서 얼마나 망신당한 줄 아십니까? 상대방도 아니고 어떻게 본인 변호사한테 거짓말을 하십니까? 하지만 그의 스탠스는 저 정말로 바람 안 폈습니다. 여전히 일관됐습니다. 아직도 그런 말이 나오세요? 내 변호사님까지 나를 의심하니까 좀 섭섭한데요. 그의 뻔뻔함에 그럼 이 문자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증거 카톡을 보여주자 오히려 웃어대기 시작하죠. 도대체 다들 무슨 불손한 생각으로 이게 바람핀 증거라는 건지 참. 시옷! 그런데 석식이요. 석식에 이어 뭐? 그럼 키읔 디귿은요? 카드요. 카드, 법인 카드. 그전 식사 때 법카를 놓고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위에 최고였다는. 음료요. 음료까지. 그날 먹었던 석식에서 모히또를 시켰는데 그 음료가 참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모히또요? 말도 안 됐지만 이가 없어서 재판부에서 그 말을 믿을 것 같으세요? 사실 말이 되기도 했죠. 정말 우리가 음란막이었던 걸까요? 웃는 거냐 비웃는 거냐? 박종식이 외도 재질이면 너는 나쁜 년 재질이야. 아니 그냥 그렇게 변론을 해. 오, 변호사보다 낫다. 이제 신입변호로 스카우트 할까 봐. 진짜로 이렇게 변론을 해요? 믿기지가 않는 차변의 조언이었지만 한변, 그녀는 진지했고 우리는 대리인이야. 당사자가 죽어도 아니라고 하면은 원하는 방향대로 주장해주면 돼. 사실 변호사의 정석은 아무리 그래도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서 변호해. 차변이 정답에 가까웠죠. 이 사건은 기각시키는 게 승소니까 밀어붙여. 그렇지만 재판부에서 믿을 것 같지도 않고 우스워지기만 할 것 같은데요. 한변이 부끄러워서 그런 거라면 수치심은 접어둬. 여기 인간 한유리는 없댔지? 변호사 한유리만 있는 거야? 계속해서 반박하던 유리는 제가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그 팩트가 아닌 것 같아서. 차변을 바로 뒤돌게 할 정도의 아, 변호사로서 치명적인 오류를 드러냅니다. 거짓말하는 거 같아서 싫다? 네, 거짓으로 변론하면 원고를 더 괴롭히는 것 같아서. 원고 변호사야? 피고한테 수임료 받았잖아. 그럼 거짓말이라도 해야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리고 그게 사실일 수도 있잖아? 반박조차 불가한 팩트뿐이었죠. 법인카드로 석식 먹으러 가려고 했던 게 사실이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100만 분의 하나라도 사실 판단은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변호사가 하는 게 아니란 것이었습니다. 당사자들이 말하는 게 팩트라면, 그렇다면 본인의 변호사도 믿어주지 않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죠. 세상의 저녁 식사를 시옷이라고 표현하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는 없어요. 없죠. 그건 한변 생각이고, 판단은 변호사도 결국 서비스업이야. 변호사의 업이 아닌 판단은 판사 몫이지 변호사의 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한변 일만 해. 판사가 정할 일, 변호사의 일은 이기라고. 오로지 승소를 위해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에 열린 2차 재판날, 변호사님, 결국 정말입니까? 유리는 키역 디귿 시옷이 차변이 시키는 대로 카드로 석식하자는 뜻이다. 재판의 스타트를 끊습니다. 네, 재판장님. 재판장님, 그게 사실이라면 굳이 초성을 쓸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역시나 초성을 쓴다는 건 민망한 단어를 명시적으로 쓰기 불편해서인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예상했던 반론이 이어지지만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해서 그것이 팩트입니까? 차변이 자신에게 했던 그대로 반론에 반론을 갈겨준 뒤 첫 원고의 의부증에 대한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번째 증거를 제시하죠. 그런데 처자식 몰래 숨겨둔 돈으로 피고는 물론 있지. 차변조차 모르는 변호사라고 뭐 돈 있나? 완전히 새로운 증거 자료입니다. 바로 지난 1차 재판날 화장실에서 그들을 녹취했던 것이었죠.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미안합니다. 걸레 같은
의뢰인의 더러운 변호사가 아주 쌍쌍으로 만났네. 심지어 재판장님, 타인 간의 대화 녹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이 반론을 대비하여 저도 같은 공간에 있었고 대화자 중 한 명이었으니 통비법 위반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조용히 해달란 말을 건 것이었죠. 대법원 판례에서는 원래부터 대화에 참여한 제3자만을 대화자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법정 앞에서부터 원고의 가족들이 제게 피고의 첩, 너 박종식이 첩이지? 어? 그 차변조차 감탄하게 만드는 이냐고 하셨으니 원래부터 대화에 참여한 것으로 볼 여지는 충분해 보이는데요. 지리는 임기응변으로 위의 증거를 변호사와의 관계조차 의심할 만큼 의부증이 심각하다는 취지의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재판의 승기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다음 증거는 보다시피 원고는 자녀를 자신의 심부름센터처럼 이용하였습니다. 자녀를 직접 만나보니 그로 인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증거들보다 우리 민준이가 써서 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고의 멘탈을 박살내기 시작하죠. 그렇게 재판장님, 분명히 박종식 그놈이 흥분한 원고는 아니 피고가 애한테 뭐 주면서 꼬드겼을 겁니다. 나쁜 놈. 억가를 시전하지만 꼬드기다니요? 원고에 놀리는 현재 박민준 씨가 장난감 사주면 시키는 대로 하는 어린애인가요? 엉망 그 자체였습니다. 이어서 어디서 우리 아들 이름 함부로 입에 담아? 잔뜩 흥분한 원고와는 대비되게 박민준 씨는 원피고의 혼인 생활을 수십 년간 지켜본 증인이고 성인입니다. 확실한 논리로 재판을 지배해버리죠. 그런데 지난번에 신청했던 사실조회에서 피고 1이 아들 박민준 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가 자료 띄워주세요. 등장합니다. 정말로 무려 3천만 원을 송금한 기록이었죠. 그럴 줄 알았지. 아빠한테 돈 받고 가짜로 써준 거에 저천수 써. 하지만 아닙니다. 차변의 가르침을 깨우친 한변 페이지 2는 3천만 원은 무슨 명목으로 지급한 거죠? 단 한 번의 과외로 용돈입니다. 차변보다 뻔뻔한 철면피 병서로 거듭납니다. 용돈을 3천만 원이나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재용이 형인가요? 비록 너무나 비상식적이었지만 그것이 용돈이 아니라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핵심이었죠. 부모 잘못으로 가슴에 대못이 박혀 지낼 자녀에게 작은 방이라도 하나 얻으라고 준 돈입니다. 차변 주니어 2세가 탄생하는 기념비적 날이었습니다. 이어서 승기를 잡음에 잔뜩 신이 나버린 유리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지급했다고 해서 아들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는 것은 억지입니다. 한술 더 뜨기 시작하죠. 그래도 대과 관계가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 그렇게 일단 예정된 증인 신문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원고가 피고 1, 2의 사무실에 자주 찾아왔나요? 증인 신문이 시작되는데 사모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사무실 문 갑자기 확 열고 들어오셔서 욕하시고 좀 심하긴 합니다, 솔직히. 사모님 들이닥치시면 말리느라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회사 그만둘까 생각한 적도 여러 번이에요. 그들의 증오는 기울어진 무게추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피고 1과 피고 2가 반면 사무실에서 내연 관계로 의심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있죠. 반대 신문은 자주 외근을 나가시긴 하는데 그런 건 전혀 못 느꼈습니다. 제대로 조져버리며 회사에서 피고 1이나 2가 저녁 식사를 석식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피고의 승률은 잠깐만요. 다들 오늘 중식으로 냉면 어때요? 담대리가 가끔 중식, 석식 이렇게 말하긴 했어요. 58,000% 상승하기 시작하죠. 판결 선고 기일에 뵙겠습니다. 이번엔 좀 낫네. 차변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칭찬이었습니다. 그냥 자백하고 적당히 합의하라고 하시더니 왜 갑자기 끝까지 다투라고 하신 거예요? 그녀는 그 사건 이혼 기각되면 상공보수 2천 걸려있더라. 이겨야지. 확실한 비즈니스 변호사였죠. 와, 박종식 씨가 바람 안 폈을 100만 분의 1의 가능성을 위해 다투라고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건 기본. 하지만 근데 아주머니는 저렇게 이혼하고 싶어 하시는데 혹시 이혼이 안 되면 유리는 여전히 지금 이길까봐 걱정하는 거야? F 감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만하네. 58,000원인데 그런 게 아니라 한편은 태도가 거만해. 그렇게 본인이 뭔가 판도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 다시 한번 판사 코스프레 그만하고 변호사 일만 하세요. 팩트로 후드려 맞으며 아우,
아주 그냥 드라마 속 변호사. 정신개조를 당하죠. 이어서 혼자 집에 가는 길 원고의 등짝 스매싱을 목격하게 됩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한테 이래. 너 미쳤어? 그때 지켜보던 피고가 깜짝 파티 피들스틱을 시전하고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이는 바빠서 재판 못 온다더니. 아, 여기들 모여서 작당질하고 있었구만.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요. 원고의 의심병에 니들 붙어 먹었지? 불을 붙이기 시작하죠. 인정을 하란 말이었죠. 당장 사과하세요. 그렇게 개판 싸움이 사과는 네가 해야지. 자판기처럼 돈만 먹으면 거짓말 술술 찍어내서 남의 인생 망치고 다니는 네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막 나가시니까 가족들이 등을 돌리죠. 저 하나로 지치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만들 좀 하세요. 20년을 참아온 아들이 지긋지긋하다고. 응축됐던 분노를 20년 동안 한 게 모자라. 제발 좀 아니 그 서러움을 그만 좀 하시라고요. 표출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원고는 어린 변호사 따위가 뭘 알아.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막 나갔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한 어머니는 저 인간 민준이 5살 때부터 벌써 6번째 바람이야. 남편의 파렴치한 전적을 소리내어 매번 다른 여자랑 우리 집 안방에서 그 짓거리 하는 거 다 봤다고. 네.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야? 그거 다 오해라니까. 어? 취하고 잘 살아봅시다. 이미 한참 전에 멘탈을 놔버린 그녀가 바라는 것은 그럼 인정하라고 안 할 테니 단 한 가지였죠. 이혼이라도 해줘. 나 달라고 나쁜 새끼. 하지만 그것마저 오늘 유리가 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그녀의 울부짖음이 잊혀지지 않았죠. 비록 판단은 판사의 몫이었지만 이혼이라도 해줘. 유리의 머리가 그녀의 가슴이 한 어미의 절규를 진실로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재판의 결과는 역시나 저부터 피고의 승리였죠. 재산 분할도 못 받고 그 새끼 소송 비용까지 내가 다 물어내야 된대. 이런 법이 어딨어 세상 천지에. 남편의 외도가 정말 사실이라면 실로 복장이 터질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어서 피고에게 승소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화를 거는데 여보세요. 한 여자가 전화를 받죠. 박종식 씨 폰 아닌가요? 그의 외도는 저기 변호사. 사실이었습니다. 아이고 변호사님, 제가 좀 화장실 좀 다녀오느라고 판결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승소했어요. 너무나도 찝찝한 수고하셨습니다. 그녀의 첫 재판이 아이러니한 승소로 마무리되죠. 그날 밤 승소기념 회식이 열리지만 승소 축하해요. 축하를 받아도 자, 승소 축하합니다. 아, 승소했다고 너무 들뜨지 말고 앞으로 낮은 자세로 배웠으면 해요. 그게 싫으면 지금이라도 개업하고. 차변에 꼽을 먹어도 술을 마셔도 그녀의 기분은 이겼는데 표정이 왜 그래요? 그러게요. 마치 저 이긴 거 맞죠, 변호사님? 패소한 것 같았습니다. 원래 첫 사건은 이겨도 저도 찝찝한 거예요. 너무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하지 마요. 이어진 택시 안에서 차은경 변호사. 아주 익숙하고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변호사 차은경입니다. 불쾌한 목소리가 변호사님들은 열심히 싸워도 늘 승소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들려오기 시작하죠. 결과가 두려우실 것 같아요. 원망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네, 그런 거 맞아요. 1도 신경 안 쓰니까 걱정 마세요. 이어서 하나하나 다 제 일이다 생각하고 싸우다 보면 결국 제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해 있더라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가정을 항상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노력 끝에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당사자들을 이해하고 이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증스럽다 못해 이제 존경스럽기까지 한 그녀의 라디오를 들으며 유리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닌 회사였죠. 그곳에서 주문 1. 오늘 판결문의 주문들을 보며 청구를 기각한다. 그녀는 더욱더 깊은 현타에 빠집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꿈꿔오던 변호사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잔인한 현실이었죠. 결국 유리는 사직서 파일을 열어봅니다. 그때 아, 맞다.
한편 16층에 기가 막힌 공간이 있거든? 심신안정실이라고. 선배가 알려줬던 심신안정실이 기억나고 2분 뒤 라디오를 끝낸 워커홀릭 차변도 회사로 출근하죠. 그리고 항변이 야근 중이란 사실을 발견합니다. 같은 시각 유리는 심신안정실에 도착하는데 싸늘한 인기척이 느껴지기 시작하죠. 두 남녀가 애정행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남자의 정체는 우리 사무실에 의사도 있어요? 몰랐어? 차 변호사님 남편분이야. 차변의 대한민국 넘버원 이혼 전문 변호사 차은경의 남편이었죠. 그리고 불길한 하이힐 소리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놀란 유리가 급하게 방을 뛰쳐나오던 그때 한변? 차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허나 당황도 잠시 변호사님! 유리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은경을 마킹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왜 자꾸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이런 상황이 도대체 왜? 그녀에겐 너무도 익숙합니다. 아직 안 갔어? 몇 년 전 유리는 엄마 손에 이끌려 여길 우리가 왜 와? 한 장례식장을 방문했었죠. 나 안 들어갈래. 그녀가 조문을 거부하고 등까지 돌린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달 전에 갑자기 최정한 말기라고. 그 고인의 정체는 엄마와 자신을 버리고 그럼 연락을 했어야지. 우리가 연락할 사이는 아니지 않아요? 우린 아니지. 근데 다른 여자를 택했던 유리 아빠잖아요. 내일 봐요. 회사에서 봐. 아버지였습니다. 딸이랑 마지막 인사는 하게 했어야지.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하고 가시면 되죠. 그런 그의 선택은 너 빨리 들어와서 인사하고 가. 죽은 후에도 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죠. 됐어. 말 섞지 마. 가자.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아빠한테 인사드려. 사랑했던 이에 대한 이해를 갖춥니다. 이는 유리에겐 우리 배신해서 벌 받은 거야. 절대 용서되지 않는, 또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치정,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서 생기는 온갖 어지러운 정이라는 뜻의 이 단어는 그날 유리로 하여금 아빠의 두 여자는 울고 있었다. 서로 다른 이유로. 지독한 염증을 느끼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현재 15층으로 오랬는데 이혼 전문팀? 그 어떤 분야보다 치정과 떼놓을 수 없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되었고 얼떨결에 남의 불륜까지 목격한 것이었죠. 아직 안 갔어? 한참을 고민하던 그녀는 결국 판결문 가지러 왔어요.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저 사무실 투어 좀 해봤어요. 아니, 변호사님, 말할 경우 벌어질 일련의 과정들이 PTSD처럼 떠오르며 전 여기서 갈게요. 난 좀 더 가서 택시 탈게. 도저히 용기가 나질 않았죠. 다음날 변호사님, VIP 상담실로 모시고 은경이 VIP 상담에 한유리 변호사 올라오라고 해줘요? 유리를 소원합니다. 사실 어젯밤 16층으로 올라가기 전 그녀는 불이 켜진 유리의 방을 방문했었고 야근하는 줄 알았더니 사직서 쓰고 있잖아. 또 이혼 사건을 하소연이나 들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애야. 더 이상의 또직선은 받을 수 없던 그녀가 내린 그냥 한유리한테 말할 기회를 안 줘야겠어.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VIP 사건은 변호사님 단독 진행 아니셨어요? 원고가 2명이라며. 일명 한유리 변호사 올려보내요. 개같이 굴리기 작전이었죠. 유리가 맡게 된 두 번째 수임은 처음엔 의심조차 안 했어요. 그 시작부터 어메이징했습니다. 아니 우리 이거 더 사가서 주인이랑 캠핑 갈 때 좀 챙겨갈까? 행복하게 살고 있던 두 부부에게는 아주 특별한 취미가 있었는데 바로 자기가 주인애가 저 소개 안 해줬으면 어쩔 뻔했어. 가족 동반 캠핑이었죠. 그것도 와이프 중학교 동창이랑 인연이 이렇게 깊어질 줄은. 아내의 남사친과 함께였습니다. 오빠한테 고맙지. 와이프 남사친네 가지고 이렇게 놀러 다니자고 하면 다른 남편들은 다 싫어할걸? 왜? 난 너무 좋은데? 준이가 형님 하면서 워낙 잘하잖아.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무언가 그런데 그냥 손자국이 싸늘함이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때 알았어야 됐는데. 출구. 상문 출구. 제 와이프를 사랑스럽게 쳐다보는 그놈을 보고도 민석이 형! 여사친의 남편과 아무 의심조차 안 했거든요. 자신의 와이프가 아, 나 잠들었나 봐. 바람을 피고 있었던 겁니다. 얘들아 늦었다 얼른 자자. 형님 이거 어떡하죠? 우리 캠핑카 난방이 나가버렸네. 그리고 그 진실을 야 우리 캠핑카에서 다 자자. 아주 우연한 상황에서 그럴까요? 아 형님 이거 너무 민폐인데. 가족 같은 사이 별소리 다 한다. 물 너무 많이 마셨네.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가장 보고 싶지 않은 방식으로 마주하게 된 것이었죠. 그 손가락이 사람과 전쟁 돌고 갈 이 박장 스토리는 진짜 그년 손가락일 줄이야. 말을 해야 하나 100번 고민했어요. 동시에 유리에게 이 고통을 친구에게 똑같이 느끼게 해줘야 하나? 그런데 말 안 하는 건 더더욱 못할 짓이더라고요. 자꾸만 어젯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와이프분은 인정하던가요? 현재 두 연놈들에겐 CCTV 증거 가지고 가서 보여주니까 인정하더라고요. 녹취도 했고요. 불륜을 뒷받침할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이었고 증거 확보 잘 해오셨으니 잘 될 겁니다. 이제 관건은 김민정 씨 남편분은 재산 많던데 돈 많이 받아내야죠. 그에 상응하는 대부분 아버님한테 받은 건데 그럴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 아버지 체면 있으니 조정 시도해볼게요. 대가를 얼마나 잘 받아내느냐였죠. 김민정 씨가 원고인 사건, 김준희 씨가 원고인 사건 이렇게 두 개의 소송이 진행될 거예요. 그렇게 잘해보자고요. 아주 복잡하고도 미묘한 유리의 두 번째 재판이 시작됩니다. 원고 김준희와 김민정은 친구입니다. 이성이다 보니 서로의 배우자를 배려해 결혼 후에는 단둘이 만나지 않고 양 가족이 동반 캠핑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의 배우자들끼리 외도를 저지르게 되어 이에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베테랑 선배도 당황시키는 주말마다 가족처럼 함께 지냈던 사이였기에 원고의 정신적 손해는 여느 불법행위 사건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열정 58,000%의 상태였죠. 영상 띄워주세요. 이어서 여기 우리 저번에 왔던 데 아니야? 너무나 적나라하고도 여긴 새로 생긴 곳이야? 너무 많이 다녔더니 헷갈려. 파렴치한 그들의 모습이 공개되고 아시다시피 성관계까지 입증되어야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이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던 그때 이 녀석은 저희 사랑하는 사이 맞습니다. 부부의 세계 이티오 뺨치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귀신아 고개 들어. 우리가 뭐 죄졌어? 초당당함을 선보입니다. 외도를 인정한다. 맞습니까? 그야말로 판사님께서 외도라고 명명하신다면 맞겠지만 내가 하는 로맨스에 저희는 진심을 다해서 만났기 때문에 부끄러울 건 없습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 그 자체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었죠. 합의로 좋게 마무리되길 원합니다. 이혼 합의는 하겠지만 그때 양육권은 못합니다. 제가 키웁니다. 이 쓰레기가 또 철면피를 시전하는데 본인 자녀 양육권에 대해서는 박민석 씨 와이프가 청구한 사건 할 때 다시 이야기하시고요. 심지어 그러니까 자신의 자식을 비롯 승우, 불륜녀의 자식도 포함한 것이었죠. 승우를 제가 키우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수많은 재판 경험의 베테랑 은경도 본인 자녀 말고 최미진 씨의 자녀 승우 말씀이십니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네. 실로 재판장님, 이것도 조서에 좀 기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끄러움이라곤. 자, 그럼 피고 1의 입장도 같습니까? 네. 이 사람과 애들 같이 키우고 싶어요. 단 1도 없는 파렴치한들이었죠. 다음 기일은 조정 기일로 잡겠습니다. 허난 은경은 변호사님, 곧바로 침착하게 다음 스텝을 밟습니다. 아시다시피 박민석 씨 아버님이 알만한 국회의원이시던데 아드님 문제로 시끄러지면 좋을 거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건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닌 것 같은데? 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불륜 판결문 남는 것보다야 조정이 낫지 않겠습니까? 좋은 합의안 가지고 오시죠. 기다리겠습니다. 협상의 우위를 점하는 것이었죠.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제일 쉬운 게 다음 기일에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다음 기일에 알게 될 거야? 그렇게 소통이 안 되니까. 사수에 대한 불만이 그득하던 유리는 잠시 머리를 식힐 겸 유튜브를 틀게 되는데 알고리즘에서 지무비 영상을 발견한 알고리즘에서 변호사님, 실제로 불륜이 이렇게 가까이서 일어나는 경우가 깜짝. 많은가요? 또 은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퇴근하고도 이 얼굴 또 봐야 되나? 그리고 또다시 내연 남녀들은 항상 주변에 있습니다. 바로 옆집 사람과 외도를 하는데도 수년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나다 이 씹새끼야. 그날 일이 떠오르기 시작했죠. 다음날 그녀는 은경에게 그날 봤던 모든 것을 뭘 그렇게 쳐다봐? 말하기로 결심합니다. 변호사님, 허나
이는 은경에게 말을 못하게 해야 돼. 또 직서의 공포로 다가왔고 할 말 있으면 이번 사건 마무리하고 그때 하는 게 어때? 그녀의 말을 틀어막아 버리죠. 그때 말하면 너무 늦진 않을까요? 느낌 뭘 늦어? 섣부른 것보다 낫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어서 저번 기일 끝나고 상대편 변호사한테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 물었었지. 그쪽으로 나의 생각도 못하게 합의 시도하신 거예요? 본격 사수 모드로 돌입합니다. 상대편 변호사가 알아차렸기를 바라야지. 명예 지키려면 일반적인 사건보다는 좀 더 큰 돈 제한하라는 뜻이었는데. 하지만 유리가 생각하기에 이번 사건은 양육권 다툼도 있어서 돈으로 들이댈 것 같진 않아요. 돈이 중요해 보이진 않았죠. 돈으로 딜이 안 되는 게 있을까? 돈으로 안 되는 거 부모라면 그게 사람 감정이겠죠. 아이의 양육권이 먼저라는 게 그녀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은경은 월급 올려줘도 나가겠다는 거지. 전혀 다른 핀트로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잠시 후 첫 번째 조정이 시작되고 김민정 씨인가요? 최미진인데요. 그쪽은 원고들 앉는 쪽이고 이쪽으로 앉으셔야죠. 부부 동반 자리 아닙니다. 피고들끼리 앉으세요. 한때 열렬히 사랑했던 부부의 사이는 최미진은 혼인기간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가사노동을 고려한 기여도 20%가량 계산하여 약 1억 정도 지급할 의향이 있습니다. 양육권은 아빠가, 양육비는 50만 원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숫자로 치환돼 버립니다. 제가 돈은 안 벌었지만 그래도 1억 받고 나갈 순 없어요.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혼할 때 반은 받았다고 하던데. 혼인기간도 짧고 결혼할 때 김준희 씨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집 시가가 오른 것뿐이지 사실상 부부가 이룩한 재산은 없기 때문에 반은 안 됩니다. 핵폭탄을 제대로 쳐맞은 트래쉬 이호는 위원님, 다시 한번 저 양육권 제가 가져갈 거예요. 방귀 낀 놈이 너가 뻔뻔하게 우리 승우 얼굴 보면서 살 수 있어? 승우 내가 다 키웠어. 성을 내기 시작하죠. 승우 나 없으면 못 살아. 너가 승우 없으면 못 사는 거겠지. 그렇게 조정이 서서히 감정 싸움으로 번지던 가운데 트래쉬 1호가 잠시만요. 제가 가져온 합의안 들어보시죠. 샹크스에 빙의합니다. 박민석 씨는 아이들 셋, 즉 모두의 아이들을 본인이 키우길 원하십니다. 신새끼. 이는 또 그 소리냐? 야, 내 새끼를 네가 왜 키워? 최일구로 빙의 마렵게 하는 파렴치 제안이었지만 대신 그 조건은 박민석 씨가 재산의 약 30%인 20억을 원고 김민정에게 지급하고 원고 김준희와 피고 최미진 간의 재산 분할도 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무려 20억으로 차 변호사님이 제안하신 1억 원도 지급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한 금액이었죠. 그리고 이는 야, 뭐 애들을 뭐 돈으로 사겠다 이거냐? 야, 너 또라이인 줄은 알았는데 너 생각보다 더 개새끼였구나. 오히려 준이를 더 열받게 만들었지만 안 됩니다. 야, 너도 빨리 안 한다고 말해. 좀 가만히 있어봐. 20억이란 금액은 이모 삼촌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엄마 아빠가 되는 게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 안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동 학대입니다. 법원에서도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서서히 당신 평생 걸려도 20억 못 벌어. 사람을 동요하게 만드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갑작스러운 제안 주신 거니 저희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며칠만 주시면 답을 가져오겠습니다. 은경에게 지금 제일 거슬리는 건 아이들 다 같이 살면 절대 정상적으로 못 커요. 유리의 태도였죠. 경찰이야? 이은경은 사회복지사야? 그녀에게 너 원고 변호사야. 원고 변호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변호사의 본분을 김준희 씨도 그 자리에서 못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 오셨잖아요. 차근차근 김민정 씨는? 일깨워주기 시작합니다. 김민정 씨가 20억 때문에 자식을 포기할 리 없잖아요. 한편은 참 쉽네. 좋겠다. 현재 그녀는 네? 과몰입으로 인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게 진리인 양굴잖아. 자신만의 도덕적 잣대로 김민정이 20억을 택하면 자기 자식을 버리는 건가? 자식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부모라면 절대로 의뢰인을 돈을 선택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린 대리인이야. 대리인이기 때문에 평가하고 있었죠. 당사자에게 아이들이 받을 상처와 합의안의 의미에 대해서는 설명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의도는 선했지만 산전수전 해물파전 다 겪은 은경이 보기에 이는 아이들이 받게 될 상처는 한편보다 김민정 씨가 더 잘 알겠지? 오만함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 새끼 자기 죄 돈으로 덮고 플렉스 하는데 놀아날 생각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 유리자는 잘 생각하셨어요. 단 한 걸음도 양육권 끝까지 싸우시고 판결문에 딱 외도 남겨서 평생 아주 낙인을 찍어줘야죠.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죠. 이와 반대로 은경은 위자료는 받아봐야 2천만 원이고 합의안 제시한 거 받아들이시면 1억 이득이신 겁니다.
아시죠? 오직 숫자에 의한 저는 결정 끝났습니다. 정확한 손익계산과 양육권은 엄마한테 지정될 것 같은데 선심 쓰듯 미리 양보해서 돈이라도 아끼시는 게 실속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실적인 제안을 이어나갑니다. 1억이니까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20억은 다를 것 같은데, 김민정 씨? 그녀의 말 맞다나 20억이란 돈은 누군가에겐 평생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큰 돈이었고, 고민 끝에 내린 그녀의 선택은 저 그냥 쓰레기 될게요. 20억이었죠. 돈과 자녀를 맞바꾸실 건가요? 이 잔인한 질문에 대한 그녀의 대답은 20억이잖아요. 2억도 아니고. 지극히 현실적이었습니다. 박민석은 그 돈을 내므로써 자기 죄를 씻었다고 정당화할 거예요. 변호사님은 능력 있으니까 그런 말 하죠. 우리 애들 영어 유치원 다니고 명품 입히고 그렇게 키웠어요. 저 따라가면 그렇게 못 해줘요. 자신의 부족한 능력과 아이들의 미래, 박민석 재산 다 아버님 거라 판결 가면 저 얼마 받지도 못한다면서요. 그리고 현실적인 손익, 그 모든 부분을 고려한 못 키워요. 최선의 선택이었죠. 양육권 넘긴다고 엄마의 길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비양육권자가 더 애틋해져서 아이한테 더 정성 쏟고 잘 지내기도 해요. 결정 잘하셨어요. 은경은 그 의견에 힘을 실어주지만 한편은 능력 없는 엄마여도 아이는 엄마랑 살길 원하지 내연녀랑 살길 원하진 않을 거예요. 재설득에 나섭니다. 매일 캠핑한다는 생각으로 즐겁게 지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합리화하지 마. 그럼 그 새끼는 하나도 잃는 게 없잖아 지금. 또다시 흔들리는 그녀에게 박민석이 잃는 게 없다고요? 은경은 돈 다시 한번 20억을 잃어요. 철저히 감정을 배제한 박민석은 와이프도 가정도 돈 20억도 잃은, 여기서 가장 많은 걸 잃은 사람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그러니 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기는 겁니다. 짚어준다. 그리고 그때 아이들이 나중에 이와는 정반대의 유리가 아버지는 자기들을 끝까지 책임진 사람, F감성을 잔뜩 실어 엄마는 떠나버린 사람으로 기억할지도 모르죠. 미래를 재단해버리죠. 이에 은경은 처음으로 한일이 변호사, 그녀에게 한변이 왜 여기서 평가를 해? 소름 돋는 정색을 선보입니다. 선 넘었잖아? 그야말로 사과드려요. 주변 모든 것이 얼어붙는 카리스마였죠. 그리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유리는 죄송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 사실 아이들의 입장을 수백 번도 더 생각한 사람은 의뢰인이자 죄인이 되어버린 어머니였죠. 어떤 결정을 하시든 그리고 결국 당사자의 선택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선택의 책임은 의뢰인의 몫이었기에 죄책감 갖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의 최선만을 고민하세요. 대리인으로서 두 분 다.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줄 뿐 저희 변호사들은 무조건 그 방향에 맞춰 변호하겠습니다. 그 어떤 선택을 하던 극복해갈 용기를 주는 완벽한 변호였습니다. 다시 조정일이 밝아오고 원고 측 어떻게 하시기로 했습니까? 심사숙고 끝에 내린 그들의 선택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스였죠. 이어서 서명까지 모두 완료되고 이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셨습니다. 사건이 종결되기 직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준이의 절규가 이어집니다. 확고하던 그가 조정날 갑자기 양육권을 포기한 까닭은 가사 조사관님들한테 정말 이렇게 말한 건가요? 하나뿐인 아들이 이미 분위기를 다 눈치챈 것 같아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엄마랑 살게 해달라고 하더래요. 엄마한텐 자기가 필요하다고. 엄마를 원했기 때문이었죠. 그런 그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우리 애기 바람난 아내에게 잘 키워줘. 울며 부탁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아빠랑 같이 안 사냐고 하면 어떤 선택을 했건 좀 더 많이 벌어야 돼서 어떤 일이 벌어졌건 회사 근처에서 산다고 해줘. 부모에게 최우선은 또 잘못한 거 애한테 절대 말하지 마. 알았지? 자식뿐이었죠. 알았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여기 또 아주 익숙한 장면이 두 여자가 울고 있다. 유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행복한 날들이 처참한 지금으로 바뀌는 시작점은 언제부터였을까? 그렇게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저는 아직도 그 아이들이 다 같이 사는 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요. 왜 순진하게 그 말에 꽂혀서 그래? 아직도 시무룩한 유리에게 둘이 정말 합칠 것 같아? 내연남 내연녀들은 다 법원에서 그렇게 말해. 미래를 함께 할 거라고. 은경의 뭐 그렇게 하면 좀 덜 지저분해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짬밥에서 흘러나오는 안 합칠 테니까 두고 봐. 그래도 김민정 씨는 아이들을 뺏겼잖아요. 소름 돋는 예측이 시작되죠. 뺏긴 게 아니라 맡긴
사기인 거지. 조정 결과로 받은 20억은 민정에게 여유를 선물했고 면접 교섭하면서 자주 만나다 보면 슬슬 엄마한테 가서 산다고 하게 돼 있어. 이는 곧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만나는 계기가 되며 박민석도 지금이야 정당성 획득하느라 저러지. 곧 다시 바빠질 텐데 애들 보내고 싶어질걸? 결국 둘에게 주어진 여러 환경적 요인들은 엄마 집에서 며칠 더 자고 와. 그녀에게 점점 양육권을 되찾게해줄 예정이었습니다. 양육권 변경 소송이 쉬운 것도 아니고 아이가 엄마랑 살고 싶어 한다고 양육권 지정을 바로 바꿀 수도 없잖아. 이거 왜 이래? 그야말로 애가 엄마한테 가서 살아버리면 법원이 뭘 어쩔 거야. 알다시피 유아인도는 강제 집행이 안 되잖아. 5만 8천 수 앞을 내다본 김민정은 결국 부동산도 생기고 애들도 다시 데려오게 될 거야. 이건 완전한 승수. 음스트라다무스의 완벽한 솔루션이었죠. 우린 주어진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거야. 김민정은 부동산이 생겼고 한변은 물론 가방이 생겼고. 네? 샵으로 가주세요. 대정로펌 1티어답게 김민정 사건 20억으로 합의해서 우리 성공보수 얼만 줄이나 알아? 전까지 고려한 일석삼조 변호였습니다. 그런데 가방까지 선물 받게 된 유리의 표정이 몹시 불편해 보였죠. 왜냐하면 우연히 오늘이 인경의 결혼기념일인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신혼 초 때부터 내가 돈 더 많이 벌어서 결혼 때 못 해준 시계 해줄게. 아이, 난 괜찮아. 그냥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내는 게 최고지 뭐. 매번 호텔에서 결혼기념일을 보냈던 두 사람이었으나 나 집에 옷 갈아입으러 왔어. 호텔로 올 거지? 거진 10년이 흐른 지금 도대체 아빠 학교 언제 끝나? 왜 이렇게 안 와? 집조차 잘 안 들어올 만큼 아빠 보고 싶어. 호텔에서 봐. 무미건조한 부부가 되어 있었죠.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유리 앞에 비서 사라가 등장합니다. 변호사님, 이어서 죄송한데 차 변호사님하고 같이 계셨죠? 도무지 의중을 알 수 없는 차 변호사님은 대구로 가신 건가요? 뜬금포 질문을 하기 시작하죠. 퇴근하셨는데 왜요? 그렇게 아니에요. 싱겁게 퇴장하는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기시감이 느껴집니다. 은경의 최측근이자 그녀의 비서인 사라가 그날 16층에서 목격했던 불륜녀라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죠. 그렇게 근처에서 바람을 피는데도 당사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은가요? 내연 남녀들은 항상 주변에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유리는 그 길로 곧바로 차변을 찾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집 앞까지 와서 얘기를 꼭 해야겠니? 네, 진짜 가고 싶었는데. 이어서 그래 해. 얼른 해. 나 지금 어디 가봐야 돼. 빨리. 남편을 만나기 직전인 그녀에게 변호사님 남편분 빙빙 돌리지 않고 김지상 원장님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다른 여자 있어요. 돌직구로 전달하죠. 그런데 그래서? 그녀의 대답은 네? 쿨함을 넘어 엘사에 빙의된 상태였죠. 남편분이 왜냐하면 바람을 피고 계시다고요. 이미 그녀는 알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상대가 누군지도 그야말로 알아. 최사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였죠. 다음 주 이 다음 내용인 3, 4호 소개 영상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는 건 와이프가 무조건 알게 돼 있어. 모든 감각으로 알아.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 못한 사람들만 있을 뿐이지. 드라마 굿파트너 극강의 티인 스타 변호사 차은경과 극강의 F인 신입 변호사 한유리가 만나며 벌어지는 휴먼 법정 오피스 드라마인데요. 최근 변호사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많이 나왔음에도 상당히 신선하고 재밌게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이혼 변호사라는 소재의 특성상 매회 의뢰인들의 고통을 수반한 사연들이 펼쳐지며 보는 우리로 하여금 상당한 감정 소모를 일으키기 마련인데 굿파트너에선 이를 너무 가볍지도 그렇다고 무겁지도 않게 지리는 몰입도를 유발하는 황금 밸런스를 맞췄다고 생각하고요. 법정물에서 여성 듀오의 활약도 거의 처음 봤던 것 같은데 두 주인공의 열연이 색다른 맛을 살리며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중이 제머리를 못 감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혼 전문 변호사인 차은경이 본인 남편의 외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고 또 어떻게 참교육할지 이후 회차가 너무 기대되고요.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은 굿파트너 1, 2화의 내용이고 매주 금토 밤 10시 채널 SBS에서 방영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3, 4화 소개 영상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